네, 7일 날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 조사 실무 총괄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상급자인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 처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건희 명품백 이 사건 관련해서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권익위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분이 좀 정상적으로 네. 하려고 했던 다분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상식적인 거죠 이게. 정의롭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자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뭐 잘려나가는 네. 지금 그 어디입니까? 최이병 사건도 마찬 그런 거죠. 네, 박정훈 대령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마약 사건 우리 백혜령 경장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이 지금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명칭도 보면은 말이에요. 부패방지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한 거를 밝혀내고 네. 그거를 폭로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이분은 할 일을 한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막 권익위 위원장이랄지 이런 놈들이 지금 다 막 이 무죄다 네. 정해놓고 하니까요. 그 압박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평소에 상당히 이제 정의감이 있었고 네.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패 척결에서 상당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내리 눌러가지고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일 있고 나서는 거의 이제 밤마다 술 마시면서 막 신세 한탄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래놓고 윤석열 김건희가 희희낙낙거리고 휴가를 가고 부산에 나타나가지고 사진을 비공개 사진이라고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정말 악마와 같은 짓을 하는 게 정말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김건희가 원하는 거죠 이게 다 알아서 죽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놈들이 그런 거고 그 뒤로 검찰놈들이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노무현 대통령 뒤를 이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분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리신 건데 지금 이거 타살이죠. 이건 타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이 괴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 절대 달리 생각 마시고 힘을 내시고 촛불 집회에 나오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고백을 해주시고 함께 싸워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박정훈 대령과 그런 백혜령 경장 같은 분들을 더 많이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맞아요. 네네. 힘을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그 생각도 또 났어요. 최일병 사건에서 칠포병 대대장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죄책감과 그 고통에 정신병원에 시달리시다 결국 정신병원에 본인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 네. 용기 있는 거예요. 하셨는데 그분은 그래도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 예전에 김태형 소장님이 하신 네네.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이 나라가 사회 구조와 나라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으니까 오히려 상식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사고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회에서 더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김건희가 정신병자인데. 그렇죠. 말이 안 돼.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질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질식돼 가지고요. 예, 일단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인사들, 언론인들을 대규모로 통신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가 올해 1월에 언론인,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막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 국힘당, 한겨레, 동아일보 등이 막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참 발빠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반부패 수사 일부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부패를 막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
네? 그런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거죠. 명품백 받은 김건희. 네. 대통령실. 대통령실. 네. 그다음에 최은순. 네. 또 고속도로 위기한 이진숙 아닙니까? 원희룡. 이진숙? 이진숙. 네. 법카. 그거 했나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그 통신 조회를 하면은 네. 바로 대상자들한테 그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런 사유로 통신 조회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 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최대한 연기를 한 다음에 7개월이 지나서야 딱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숨기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들도 이게. 왜 숨겨? 떳떳하면 공개하면 되잖아.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떳떳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네. 지금 몇 명을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한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왔어요라고 해야 아는 거잖아요. 네. 대략 한 3,000명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뭐 몇천 명인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단일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을 통신 조회를 했다. 이거 되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무슨 네. 뭐 감시국가군요. 네, 그렇죠. 네, 빅브라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를 하면 515만 명이라는데 500만 명이래. 네. 그건 이제 지난해 1년 동안. 1년 동안. 네, 지난해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5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5천만이니까 10분의 1을 한 거죠. 10명 중에 1명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10명 중에 1명. 와. 그거 지금 위험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저 이번에 3,000명에 저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부끄럽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네요. 네, 마음이 복잡하네요. 네.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런 그러게.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막 들여다보고 네네. 탄압하려고 하는 거냐, 위축되고 뭐 두려워해라 이런 목적인가요? 왜 이러는 건가요? 네, 왜 이러는 건가요? 기본은 아무래도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신 분,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 받아보면 기분이 되게 일단 기분이 나쁘죠. 나쁩니다.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걸 저들이 왜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압박이 되는군요. 수사기관이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네? 그러니 이거 괜히 빌미 잡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옛날에 그 뭐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경찰들이 괜히 이제 막 그 사진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소환장을 보내요. 네네네. 근데 소환 와서 별로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불법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소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압박을 넣는 거예요. 너 촛불 집회 계속 나가면 내가 계속 부를 거야. 이런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길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언론을 길들이고 특히 이제 야권 인사들, 야권 인사들을 네.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나 뭐 보좌관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아마 이번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 건으로 해가지고 그 뉴스타파 기자는 그 아이가 5살인가? 네. 그런데 그 아이 핸드폰까지 뭐 아이 뭘 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지금 이게 통신조회만 나온 거지 이거 말고도 또 민간인 사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네. 이전에도 뭐 대학생 단체랄까요? 네, 그런데도 네. 막 사찰하고 촛불행동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그 아이는 5살이 아니라 5학년이라고. 예, 제가 숫자만 봤군요. 네, 5학년이라면 5살이 핸드폰이 있긴 좀 애매한 거였어.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 뭐 이제 물론 유튜브는 볼 수 있어요, 5살이. 네. 그렇죠. 5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봉지욱 기자의 딸이었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전화기를 경찰이 들여다본다라고 그렇지.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압박이 확 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영화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족들. 악당들은 꼭 그 가족을 그 잡아가거든요. 납치를 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대사가 그렇잖아요. 나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은 건들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윤석열이나 김건희 얘네들이 이 기득권들이 철옹성처럼 자신들의 그 부패의 성을 쌓고 네. 니들은 건들지 마라. 우리는 계속 부패할 테니까.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옛날에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네. 이 통신 조회 가지고 엄청 그 맞아, 막말을 한 게 있었지. 있어요. 맞아요. 뭐라고 그랬어 그때? 그때 이제 그 공수처에서 이제 통신 이렇게 네네. 확인한 거였거든요. 통신 사찰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아이고 미친 사람들 아닌가? 좀 비슷했습니다. 좀 비슷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들 이제 통신 조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게 무슨 불법 사찰이고 막 경로를 했네요. 경로를. 독재하는 거고 이런 것처럼 하면서 정작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자기가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로남불이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은 원래 이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대폭 네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검사의 통신 자료 수집 건수는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하. 근데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예. 전혀 신경 안 쓰고 검사들은 계속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